이번에는 로그인 연장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요 JWT에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로그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잠깐 이렇게 보면 프론트 엔드 단과 백엔드 단이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에서 이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써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가 맞다. 그러면 백엔드 단에서는 액세스 토큰이라는 즉 액세스 접근 권한이 있는 토큰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뭐 프로필 페이지를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을 결제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 항상 액세스 토큰을 같이 보내줌으로써 내가 제대로 된 로그인된 인증된 사용자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요 만약에 액세스 토큰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해커한테 갈취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엔드에는 요 액세스 토큰과 관련된 정보가 아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프로필 페이지를 해커가 요청한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개인정보 이제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요 액세스 토큰을 발급할 때 백엔드 단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급을 해줄 때 그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0분 정도만 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하다. 뭐 마치 우유의 유통기간이 있듯이 이렇게 10분만 설정을 해주면 해커가 요 액세스 토큰을 갈취한다 하더라도 이 10분이 지나버리면 금방 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난 액세스 토큰을 보내면 이게 인증되지 않은 유저라고 판단을 해서 프로필 페이지 조회 이런 보안 이슈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요 액세스 토큰을 이제 발급받은 클라이언트가 요 프론트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둘 텐데요. 요 저장소에 그러니까 저장소에 휘발성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휘발성이 높은 저장소에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요 이렇게 로그인한 그 유저가 마주하게 되는 페이지에서 그냥 요 세로 곱침 한 번만 딱 하던가 창을 그냥 꺼버리기만 하면 요 액세스 토큰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사라지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을 해커한테 갈취당할 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 첫 번째에 관련된 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액세스 토큰으로 로그인을 구현했는데 이거 이제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보안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효기간, 만료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장소에, 휘발성이 높은 저장소에 넣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요 위덕스의 스테이트에 넣음으로써 이제 새로 고침하면 금방 그 액세스 토큰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요거를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 요 액세스 토큰 만료 시간을 짧게 하면은 실제로 한 10분 정도만 잡아 놓으면은 이제 10분이 지나면 그 액세스 토큰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해결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고민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제대로 된 정상적인 유저가 10분짜리밖에 안 되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으면 10분이 지나면 이 유저 입장에서도 그냥 10, 홈페이지 들어온 지 12분밖에 안 되는데 인증이 안 되는 겁니다. 로그인 했는데. 갑자기 로그아웃해서 튕겨버리고.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데 해킹당한 게 아닌 정상적인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데 만료돼 버리면은 또 로그인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이제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는데, 이제 그게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그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요청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토큰을 한 번에 발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 두 개의 이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요 액세스 토큰은 이제 뭐 10분처럼 이렇게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얘는 한 2주 뭐 이런 식으로 유효 기간이 굉장히 길게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리덕스의 스테이트라는 휘발성이 그 높은 곳에 저장을 하지만, 얘는 이제 저는 그 쿠키 HTTP only라는 조건을 건 쿠키에다가 실제로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휘발성이 낮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인증 요청은 액세스 토큰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이 지나면, 예를 들어 한 12분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돼서 여기다가 백단에다가 요청을 해도, 나 로그인 된 유저야라고 요청을 해도 이제 이 백엔드 단에서는 아니야 이러면서 그 40의 에러를 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unauthorized라고 이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 줄 때 10분 동안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이 지난 12분, 15분 뭐 이렇게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 이슈를 좀 건드렸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아니 내가 정상적인 사용자인데 12분 이렇게 15분 동안 오랫동안 홈페이지에 남아있을 때도 이렇게 튕겨져 버리면 안 되니까, 요 40의 에러를 만나자마자 그 즉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보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시 토큰의 역할이 뭐냐면, 얘 자체로 인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인증 자체는 액세스 토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백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유저가 맞다, 이 리프레시 토큰을 봐라. 이러면은 이 백엔드 단도 이제 거절만 하다가 뭐야, 맞네, 정상적인 유저가 맞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 로그인된 계정 기능을 쓸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새롭게 또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또 새롭게 발급을 해주면 이것도 이제 10분 동안 유효 기간이 설정돼 있으면 10분 동안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10분 동안 잘 하다가 또 13분이 지나서 얘가 발급이 만료가 되면 그 즉시 바로 또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쓸 수 있는 10분짜리 액세스 토큰을 또 발급을 해주면서 실제로는 유저가 홈페이지에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뒷배경에서는 이제 액세스 토큰 10분짜리를 발급받고 이게 지나서 만료되면 이제 그 즉시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지나면 40의 에러가 나면 액세스 토큰을 새롭게 리프레시 토큰으로 또 발급받고,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40의 에러가 나면서 그 즉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받으면 얘는 이제 유효기간이 또 새롭게 10분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무한 반복이 되면서 로그인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로그인을 하면 이제 액세스 토큰 자체는 여기 리덕스에 이런 식으로 장고 액세스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TTP only 플래그가 달린 요 쿠키에다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쿠키에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고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only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HTTP only가 돼 있으면은 이제 해커가 자바스크립트로 그 XSS라는 공격이라고 하죠.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자바스크립트로 요 쿠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발성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보관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보안 이슈를 좀 챙겨서 저장을 해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실습을 위해서 요게 이제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 유통 기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뭐 5초로 한 설정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급되고 5초가 지나면 바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액세스 토큰 그 설정을 변경한 걸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로그인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로그인을 한 순간부터 5초 안에는 유효한 토큰으로 이제 계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지금부터 5초 안에 딱 프로필 페이지를 누르면 그냥 제대로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하는 것 때문에 5초가 지나서 새롭게 다시 어떠한 계정 활동을 딱 하면은 이렇게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지금 액세스 토큰을 새롭게 발급받고 그 새롭게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다시 이 수강 바구니 페이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은 401 에러로 바로 비인증 요청이 되고, 요거가 이제 백엔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프론트에서는 이제 바로 또 인지를 해가지고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고 그 액세스 토큰으로 요 수강 바구니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로그인 연장을 구현했는지 그 코드단의 로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연장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료된 액세스 토큰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401 에러가 뜨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프론트 엔드 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API 슬라이스에 이제 RTK 쿼리로, 그러니까 API 요청을 보낼 때 이 베이스 쿼리 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이스 쿼리 단에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리프레시 토큰이 이제 쿠키에 담겨져 있는 게 같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백단에서 그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들어서 요 식으로 이 리프레시 토큰을 실행하면 새로운 토큰이 이제 요 변수 리프레시 토큰 오브젝트에 담기게 되죠. 그러면은 요 변수에는 이제 새롭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자열 처리해서 장고 액세스 토큰이라고 이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프론트 단에다 이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새로운 이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은 프론트 단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제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값을 업데이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급받은 장고 액세스 토큰을 요 set credential 관련된 이제 훅을 사용해서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는 갱신된 액세스 토큰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백단에다가 계정 관련된 뭐 프로필 페이지를 조회한다든지 뭐 상품 결제를 한다든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코드단에서 그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요 스토어에 리덕스 관련된 스테이트를 담아두는 기본 설정으로 요 API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에 가보면 이제 쿼리를 날릴 때, RTK로 쿼리를 백단에다 날릴 때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요 베이스 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장고 액세스 토큰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낸 값이 401 에러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백단에다 넘기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로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단에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다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실제로 URL에서 이렇게 요청이 백단에 들어오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그 프론트 단에서 이제 HTTP only 플래그를 붙인 쿠키에 담겨 있는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서 이렇게 뽑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토큰을 발급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을 이제 문자열 처리해서 이렇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을 문자열 처리해서 새로운 장고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리스폰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 토큰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까지 비동기 처리니까 await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를 실행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새롭게 발급받은 이제 액세스 토큰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 줄을 통해서 리덕스 스테이트의 값을 갱신하는 겁니다. 지금 요 갱신된 액세스 토큰을 넘겨주기 전까지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그 만료된 액세스 토큰이 담겨 있는 상태겠죠. 근데 요거를 딱 디스패치해서 set credential 해서 리덕스 값을 업데이트하면 이제 저희가 그 백단에서 받아온 갱신된 액세스 토큰으로 이제 새롭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과정을 그 다음 주, 여기는 이제 소셜 로그인 관련해서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 다음 주를 바로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지금부터 RTK로 백단에다 요청을 보낼 때는 갱신된 액세스 토큰을 활용해서 요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쿼리를 이제 재설정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로그인을 이제 연장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인 내용하고 코드단에서 이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